마지막으로 이제 B형 논술형 8번인데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논술형이 사라지고 모두 다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이런 논술형에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논술형에 대한 분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8번에서 보시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함수 영역에서는 함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죠. 저희가 이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정비례 방비례가 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1학년에서 이런 그래프 상황을 이렇게 변화 과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함수 개념은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룬다는 그게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에 두 예비교사 A와 B는 함수 그래프 지도 이론과 기존의 교과서 자료를 이용하여 함수 영역에 추가된 성취 기준에 대한 수업을 설계해 보았다. 그래서 다음은 설계한 수업의 학습 목표, 그리고 활동지, 교사 A와 B의 활동지죠. 그래서 가, 나의 기초에서 그래프 지도 방식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용하여 수학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살펴봐야 할 사항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라고 써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 지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학습 목표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며, 그 가의 일단 예비교사 A의 활동지죠. A의 활동지를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림과 같은 세 개의 구체적인 이런 용기에 이런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른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용기 3개를 주었죠. 그 다음에 1번 문항이 각 용기에 물을 채울 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의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설명해봐라. 물의 높이의 변화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상황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예비교사 B의 활동지인데, 보시면은 일단 1분에 1리터씩 일정한 속도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이 물통에 물을 받고 있다 해가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표가 먼저 나와서 표를 완성해 보아라 라고 하고 있죠. 표를 완성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는 이 1에서 한 표를 이용해서 좌표평면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이 위에 그래프를 보고 이 받은 물의 양의 변화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이런 활동지 A, B, 가, 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작성 방법인데,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관점에서 그래프 지도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 근거해서 가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성 단계에서 적절한 교사의 공통 반문 한 가지와 그 발문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자주 기출에서 봤던 그 수업 가와 나를 이용하는 수업 장면에서 주의해야 할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수업 상황과 관련지어 각각 한 가지씩 다르게 제시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학교 함수 영역의 그래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작성 방법에 나온 이론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지문에 따라서 이 이론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그래프 지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그래프를 지도할 때는 기준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를 읽거나 그릴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어디에 초점을 둘 거야 라는 것에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전별 접근, 그 다음에 한 점의 근방에서 보는 국소적 접근, 그리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는 전체적 접근이 있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수치적인 값에 초점을 두는지 안 두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바로 크라벤담의 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작성 방법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양적 접근이 무엇이고 질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양적 접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이런 수치적 값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확한 이런 수치적 자료를 이용해서 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적 접근이고, 질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런 수치적 자료가 필요가 없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바로 질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관점에서 이 예비고사 A와 B가 어떻게 그래프를 지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이 예비고사 A는 세 개의 용기에 일정한 속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적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즉 이러한 질적 접근으로 그래프를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예비고사 B는 일단 수치적인 자료를, 즉 표를 완성하고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치적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양적 접근으로서 그래프를 지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 근거한 이 반성 단계의 그 공통 발문인데, 저희가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서 보면은 그 문제 해결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해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마지막으로 이런 반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폴리아는 이러한 각 단계에 맞는 발문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여기서 초점을 둘 것은 바로 이 반성 단계에 대한 발문과 권고인데,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성 단계에서 적절한 발문으로서 풀이와 결과가 맞는지 점검해 봐라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 하나, 그리고 이 결과와 방법을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세 가지 발문을 반성 단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발문 중에 요 가와 나의 공통 발문으로, 교사가 공통 발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래프를 지도할 때, 즉 수치적 값에 초점을 두는지 안 두는지에 따라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나눠지는데, 보시면 만약에 요 가의 상황에서 이런 질적 접근으로 하던 것을, 지도했던 것을 양적 접근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상황에서 양적 접근으로 그래프를 지도했던 부분을 질적 접근으로 지도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자면, 결국 가에서는 이런 질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 2번에서 그 그래프를 보고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의 하는 것은 학생이 그래프를 보고 추측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양적 접근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고, 그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서 학생의 추측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 양적 접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서 나에서는 저희가 이런 표를 이용해서 이런 양적 접근으로 그래프를 했는데, 만약에 요 그래프를 보고 받은 물의 양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얘를 굳이 표나 이런 표를 이용한 그래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질적 접근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 보았을 때 이 물의 변화를 설명해 본다면, 결국 질적 접근을 통해 그래프에 대한 이 전체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직관에 의해서, 학생의 직관에 의해서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 물의 높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 단계로서 어떤 발문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적 접근을 했던 거를 양적 접근으로 통해 학생의 추측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양적 접근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래프를 그렸다면 질적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그래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게 이러한 공통 발문으로서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 방법을 다른 문제에 활용한다는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저희가 학습 목표에 보시면은 다양한 사항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질적 접근이나 양적 접근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가에서는 이 세 개의 용기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르는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 다른 문제 상황에서 이러한 질적 접근을 활용하게끔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에서도 이러한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양적 접근의 그래프 지도를 할 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반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극단적인 교수 현상인데, 이 부분은 아주 기출에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에서 보면은 그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처음은 메타인지 이동, 두 번째로는 이런 형식적 고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파즈식 외면 칠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르단식 외면 칠해, 총 4가지의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메타인지 이동이라는 것은 그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한 이런 교수학적 고안물, 이런 구체물이죠. 구체물에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입니다. 즉 학생들이 이런 교사적 고안물을 도입함으로써 이해를 돕기에 도입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개념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런 교사적 고안물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입니다. 그 형식적 고착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공식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형식적 고착이고, 토파즈식 외면치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토파즈식 외면치해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는 교수학적 계약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토파즈식 외면치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토파즈식 외면치해는 그 학생에게 이런 압박감에 의해서 교사가 극단적인 힌트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토파즈식 외면치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르단식 외면치레라는 것은 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보고 교사가 과대평가를 하는 부분이 바로 조르단식 외면치레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4가지 극단적 교수 현상이 주어진 지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이 지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가에서는 저희가 그림과 같은 3개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용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구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사학적 고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고안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이러한 물의 높이의 변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물을
넣는, 물을 따르는 활동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구체물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바로 이러한 메타 인지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 결국 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결국 그 다양한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런 1, 2, 3과 같은 활동지를 따라서 그걸 기입했다고 해서 과연 이런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이루었는가 라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나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조로단식 외면치레가 되겠습니다. 즉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지에 따라서 이 표를 완성하고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물의 변화를 말했더라도 학생이 진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교사가 이 활동을 다 했으니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로단식 외면 칠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함수 영역의 그래프에 대한 교사학습 방법에서 유의할 사항, 이것을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 프린트에서 보시면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함수 영역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실생활에서 좌표가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고 이를 수직선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보며 그 유용성과 편리함을 인식하게 한다 라는 점과, 그리고 그래프는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수령의 답안을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라고 보시면은 일단 그래프 지도에 대해서 이런 양적 접근, 질적 접근을 관점에서 이 가와 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거죠. 가에서는 이런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있으므로 이런 질적 접근에 따른 그래프 지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수치적 자료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으므로 양적 접근으로서 그래프를 지도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 근거한 이 반성 단계, 즉 공통 발문을 쓰고 그 발문이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여기 발문 중에서 이 두 번째를 선택을 해서 써봤는데, 이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여기 질적 접근에서는 물의 높이의 변화에 이 학생이 추측한 사실을 양적 접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학생의 추측에 대한 확인하는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이 물의 변화를 파악했다면 질적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체적인 변화를 직관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에 대해서는 가해 상황에서는 이런 구체물,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이런 세 개의 용기에 더욱 집중해서 용기를 가지고 노는, 활동하는 것에 초점을
초점에 집중이 그냥 집중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되는 그러한 문제, 극단적인 교사 현상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 때문에 가에서는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상황에서는 보시면은 학생이 이런 활동지를 다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학습 목표를 진정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음에도 교사가 너는 학습 목표를 이뤘구나 라고 과대평가하는 상황에서 조단식 외면치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런 지문 상황에서 뭘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런 유의사항에서 그 다양한 상을 일상 언어, 표, 그래프, 식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에 상호 변환 활동을 하게 한다 라는 점에서 저희가 수교재에 있는 장비에르의 번역 활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 영역에서의 번역 활동은 결국 일상 언어와 표, 공식, 그래프 이들 사이의 상호 변환 활동인데,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이런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러한 변환 활동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르의 번역 활동 또한 저희가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017학년도 그 수교론에 대한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